힘이 장사라는 소의 꼬리뼈를 매콤하게 찐 소꼬리뼈찜은 보양식으로 인기 만점이고요. 또 해물과 두툼한 돼지 등뼈가 만난 이색적인 뼈짬뽕, 쌀쌀한 날씨의 제격입니다. 뼛속까지 전해지는 맛의 감동, 별별 뼈 요리들을 VJ 카메라가 선보입니다. 다양한 맛에 신나게 뜯는 재미까지 있어 남녀노소 온 국민이 좋아하는 뼈 요리. 이거 어떻게 뼈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조합이 되나 이게? 뜯으면 뜯을수록 스트레스는 풀리고 뼛속 깊이 감동의 맛이 몰려온다. 자꾸 눈에 입맛이지? 뼈까지 씹어 먹고 싶다 뼈까지. 즐길 준비 되셨죠? 화끈한 뼈 요리 열전이 지금 시작됩니다요. 뼈 요리 찾는 사람들로 24시간 불 꺼질 날이 없다는 서울의 한 음식점. 꼬리찜 나왔습니다. 꼬리찜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그냥 소꼬리찜이 아니라 매콤 소꼬리뼈찜. 지글지글 익는 소리에 군침이 절로 도니 젓가락도 세면도 무용지물이다. 손으로 일단 뜯어. 꼬리뼈 하나에 살이 얼마나 있겠나 했더니 아주 실하게도 붙어있네군요. 맛은 어때요 아저씨? 연하고 짜지도 않고 자극적이도 않고 맛있는데? 매콤한 소꼬리뼈찜의 비결 공개! 한 달에 쓰는 꼬리뼈 양만 해도 무려 800마리인데 꼬리뼈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대요? 소를 이제 키우다 보면 파리들이 많잖아요. 그럼 꼬리로 계속 파리를 쫓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운동하다 보니까 모든 기와 영양분이 다 꼬리로 가 있어서 영양식에 굉장히 좋은. 꼬리뼈를 기계로 자르느냐? 천만의 말씀. 꼬리뼈 마디를 가늠해 직접 칼로 자른다는데 그래야만 살이 뼈에서 떨어지지 않아 뜯는 재미를 더한단다. 초벌로 삶아낸 꼬리뼈에 된장과 마늘을 넣어 1시간 푹 삶아 잡냄새를 확실하게 잡아주고 양념은 매운 사천고추에 청양고추 가루로 자극적이지 않은 건강한 매운맛을 낸단다. 여기에 뽀얗게 우리는 사골육수 추가요. 아이 근데 밥 말아 먹어도 아까운 귀한 국물을 왜 여기다 들이붓는 거예요 희망? 사골 육수가 들어감으로써 이 소스 맛이 좀 깊어지고요. 좀 이렇게 무거워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뿐이랴 토마토 효소 넣어 열을 숙성한 건강식 양념에 천엽도 넣어주고 꼬리뼈는 주문과 동시에 양념에 바로 익혀야만 쫄깃한 맛을 낸단다. 아삭한 콩나물까지 얹어주면 힘이 벌건 침이 절로 넘어가는 매콤 소꼬리뼈찜 완성이요. 꼬리찜 나왔습니다. 힘이 장사인 소의 꼬리가 몸에 좋은 건 두말하면 잔소리. 특히 꼬리뼈찜을 한 번 맛본 사람은 헤어나올 수 없는 맛의 늪이라고. 꼬리뼈 살이 야들야들한 데다 매콤한 양념까지 자작하게 배어있으니 딱 맛있겠다. 살이 막 녹습니다. 입에서 막 잇몸으로 씹어도 씹힐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이 막힌 뼈 요리가 있다는 전주의 한 중국 요리 음식점 꽉 찼네군요. 전주의 한 중국 요리 음식점 꽉 찼네군요. 이것은 이 집 사장님 인심도 푸짐하지. 짬뽕 한 그릇에 통오징어 한 마리를 그대로 넣은 통오징어 짬뽕. 아이 오늘 뼈 요리집 아니에요? 도대체 뼈가 어디 있어 어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요? 이제야 정체를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뼈 요리계에 떠오르는 다크호스. 속 시원하게 풀리는 뼈짬뽕이요. 아니 이게 짬뽕이야 감자탕이요? 얼큰한 국물 속에 있는 면발부터 불기 전에 호로록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요 도톰한 뼈를 뜯어야만 뼈짬뽕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는 말씀. 짬뽕과 뼈와 짬뽕의 기막힌 만남 그 맛이 궁금하다. 아이 의지간히 먹었은 게 그만 말 좀 해봐요. 돼지고기는 좀 약간 느끼한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근데 짬뽕 국물이 좀 얼큰한 맛이 있어가지고 그 맛의 궁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4살차 부부보다 찰떡궁합 자랑하는 뼈짬뽕의 비결. 뼈짬뽕의 핵심은 다른 뼈보다도 요 돼지 등뼈가 멀어보나 안성맞춤이라 하네요. 초벌로 한번 끓여낸 다음 2시간 동안 팔팔 끓여 속까지 익혀주고 해물은 기본의 짬뽕 육수와 등뼈 육수를 사장님만의 황금 비율로 넣는 것이 포인트. 육수하고 그 뼈에 들어간 그 육수하고 같이 섞으면 맛이 더 진해지고 더 담백한 맛이 나요. 고춧가루 팍 넣고 뼈와 함께 보글보글 끓여주면 얼큰한 육수가 뼈에 고스란히 배이니 이것이 맛의 신세계가 아니고 뭐더냐. 딱 양 한번 푸짐하다. 어떻게 뼈짬뽕을 만들게 됐시오? 감자탕을 제가 좋아하는데 감자탕을 먹다 보니까 이걸 짬뽕에 한번 응용을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게 됐어요. 뼈짬뽕 나왔습니다. 뼈짬뽕을 먹으려면 부지런하면 필수. 면부터 불기 전에 호로록 매일 뽑아 쫄깃한 면발에 도톰한 돼지 등뼈까지 뜯으니 2배로 맛있고 뼈로 우려낸 진한 국물로 마무리하니 뼛속까지 얼큰함 전해져 온몸이 땀만 먹되는 건 시간 문제란게. 뼈짬뽕 먹어보니 어때요?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어떻게 뼈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조합이 되나 이게? 응? 맛있는데? 대게 짬뽕은 이제 해물 육수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 홍합도 넣고 고기도 넣고 상당히 푸짐하고 맛이 좋습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서울의 한식당. 이 집에서는 식사 시간이 의미가 없다. 왜냐고?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손님들로 항상 붐비기 때문. 1시간 정도 됐어요. 뼈 요리가 죽인다해가지고 뼈 요리 먹으려고요. 아, 이놈의 인기. 내 신발 하나 찾기도 힘이 들 지경이란다. 인내심을 가져야만 맛볼 수 있는 이 집의 음식. 나왔습니다. 영양 만점 부추로 상투 털고 나온 오늘의 주인공은 이름하여 부추 감자탕. 보글보글 끓는 부추 감자탕 나오니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도 수다 종료. 감자탕 삼매경에 푹 빠졌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부추에 싸 먹으면 학생 뭐가 어떻다는 것이오? 어? 말해봐. 고기는 솜사탕처럼 부드럽고요. 부추랑 콩나물은 아삭아삭해요. 푸짐함의 비결을 봤더니 돼지 등뼈보다 살이 많고 부드러운 목뼈만을 고집한다는데 1차로 끓여낸 목뼈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헹굴 때 꼭 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 돼지 비계를 제거하는 일인데 기계로 할 수 없는 데다 양이 많아 손이 아플 정도지만 일일이 제거를 하지 않고는 절대 손님상에 내지 않는다. 담백하고요. 그다음에 국에 기름이 안 껴요. 고기가 담백하고 고소해요. 감자탕에서 뼈만큼이나 중요한 육수는 사골을 쌀뜨물에 푹 우려내 구수함을 더한다. 소리 없이 나타난 마성의 여인. 다른 건 아들에게 다 맡겨도 양념만큼은 직접 한다는 원조 사장님 납시오. 고추장에 집된장을 적절히 섞어주는 게 할머니의 1급 레시피. 감자탕을 언제부터 만드셨어요? 야? 한 40년 됐나 왜 그랬는데 내 입에 맞아야 손님이 맞다 그래. 안 그러면은 안 돼. 1급 비밀 양념장푼 사골 육수에 목뼈를 담가 3시간 팔팔 끓여주는 것이 노하우. 이게 같이 안 끓여 맛없어. 돼지 나가라서 못 먹어. 맛도 안 들고 고기에 간이 안 되잖아. 고기에 저 갓첫째 간이 돼야 되잖아. 손으로 딱딱 부러질 정도로 잘 익은 돼지 목뼈는 일단 사정없이 푸짐하게 올리고 본다. 거기에 시래기 대신 아삭함을 더해줄 콩나물과 부추까지 올리면 1시간 기다림쯤이야 행복하게 만든다는 뜨끈한 부추 감자탕 완성이요. 아따 맛있겠다. 어이? 다들 먹을 준비 완료됐죠? 부추 감자탕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감자탕이 아니요. 콩나물 부추를 올려 같이 먹으면 아삭아삭함에 매일 먹고 싶은 그런 맛이라나. 오죽하면 외국인 입맛까지 꽉 잡아가시오. 오시 무척 오시 아주 맛있어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굉장히 좋네요. 따뜻한 날 추천합니다. 평범한 뼈 요리는 명함도 못 내밀 이색 메뉴가 있다는 서울의 한 음식점. 들어는 만나 해물과 뼈가 만난 해물 뼈찜. 해물도 먹고 뼈도 뜯는 진 풍경이 펼쳐지고 이게 이 집의 뼈 요리인가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는 찰나 물론이 다들 비닐장갑을 왜 낀디야. 이게 요즘 유행이래요? 자, 요걸 끼야만 요 고기를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베큐 고기 나왔습니다. 딱 봐도 푸짐함이 느껴지는 뼈 바비큐가 바로 그 주인공. 살보다 뼈가 많았던 말라빠진 뼈 바비큐는 이제 굿바이. 여기 성인 얼굴만한 뼈 크기 보이시죠? 뼈 크기가 이 정도 되다 보니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다. 자꾸 두래 입맛이지. 시야가 괜찮으시네. 달짝지근하고요. 고기가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그냥 입 안에서 솔솔 녹아요. 우리 그 레스토랑에서 파는 그 콩잎 있잖아요. 야, 그런 맛이 나면서 정말 맛있네. 뼈까지 씹어 먹고 싶다. 뼈까지. 아우. 뼈까지 씹어먹어도 모자랄 맛있는 뼈 바비큐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봤더니 살이 많은 돼지 목뼈를 가진 양념과 시래기를 넣고 2시간 찜질 완료. 목뼈의 속속들이 간이 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국물도 나오고 고기에 간도 배고 맛도 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죠. 비율이고 생명이라는 바비큐 소스. 기본 바비큐 소스에 발사믹 식초와 다진 마늘 등을 사장님만의 비율에 맞추면 적당히 매콤달콤한 소스 완성. 어마어마하게 큰 뼈는 한 그릇당 3개까지만 합성 가능. 뼈가 크다 보니 소스 바르는 데만 한나절이 걸리는구만. 소스 골고루 입힌 다음 더도 말고 딱 3분만 익혀줘야 타지도 않고 속까지 바짝 익힐 수가 있단다. 고는 덩치 좋고 윤기는 좔좔. 입안에 군침이 절로 돈다더라. 뼈 바비큐는 어떻게 만들었대요? 감자탕집 가면 메뉴가 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좀 해물뼈찜, 바베큐구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다양한 입맛을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바베큐 구이 나왔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바로 구워 따끈따끈함은 물론이거니와 살 자체가 그야말로 대박. 먹으면 먹을수록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이 맛에 빠진다 빠져. 어느 나이 할 것 없이 세대를 초월한 뼈 맛이란 말씀. 맛있어요, 진짜 구워요. 숯불 맛이에요, 숯불 맛. 감자탕 집에서 국물 있는 감자탕만 생각했지 그런 바베큐가 있는 줄은 처음 알았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작지만 강하다는 뼈 요리가 있는 부산의 한 음식점. 맛있는 막창이로구나. 근데 사방팔방 둘러봐도 뼈는 그냥 막창밖에 안 보이노만 날 왜 여기까지 부른 거요? 막창 말고요. 더 화끈하고 맛있는 요리가 나올 겁니다. 잠시만요. 손님 오동뼈 나왔습니다. 아이고. 술안주로 돌째 가라면 살아온 오도독뼈 납시오. 지글지글 익는 소리가 들리는가? 대고소 오도독뼈에 소주 한 잔이면 요 씹는 맛에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린단다. 상추에 싸먹으면 불고기 먹는 맛에 씹히는 맛까지 일석이조. 입안에서 오도도독 막 들리는 것 같아. 오돌뼈는 생명이 뭐냐 그러면 오돌 씹이 맛이 오돌뼈인데 진짜 죽여요. 오돌하면서. 매일 찾는 단골만도 세일 수 없다 보니 오도독뼈는 24시간 대기 중. 여기 바로 유명한 오도독뼈란 게 돼지고기 그 삼겹살 부위에 오돌뼈 붙은 거 갈비처럼 갈비 옆에 붙은 부위고 이게 그걸 이제 잘게 썰어갖고 이제 갖고 나오는 거거든. 그걸 갈아가. 작은 뼈라 무심하라. 하루에 하는 양념량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고추장, 생강즙, 고춧가루를 넣고 썩썩 버무리면 어머니 손맛까지 더해져 감칠맛도 소직 상승. 근데 예사 손놀림이 아니시네요. 야,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년 다 돼간다네. 포장마 살 때부터 한 거니까. 특별한 거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집에서 그냥 반찬 만들어 먹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난 특별한 거 하려도 할 줄도 모르고. 양념에 버무린 오도독뼈는 일주일간 숙성 과정을 거쳐 간이 쏙쏙 배이게 하고 정확히 7일 후엔 마늘과 함께 1차로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지글 익혀주세요. 뼈가 잘 익도록 굽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주세요. 2차 작업해야 됩니다. 연탄불에 기름 쫙 빼주세요. 예. 연탄불이라고라. 그렇다. 이 집의 버무리자 무기인 바로 요 연탄불. 뜨거운 불맛 찾는 손님들로 연탄불 꺼질 날이 없다는데 하지 않도록 재빨리 30초만 굽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 근데 이거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구만요. 연탄불에 해야 기름도 쫙 빠지고 쫄깃쫄깃하고 담백해집니다. 그래서 연탄불에 하고 있습니다. 기름기는 쫙 빠져 온데간데 없고 불맛 입힌 노릇노릇한 떡갈비를 연상시키는 오도독뼈 완성. 뼈 하면 일단 뼈다야 맛이라고 하지만 오도독뼈는 씹어야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다. 오도독 씹히는 기분 좋은 식감에 쌓였던 스트레스는 덤으로 확 날아가고 가격 또한 부담 없으니 이렇게 사랑스러운 뼈 요리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란가 모르겠어. 그리 안 그리 아저씨 말을 해봐. 오돌오돌하게 매콤하게 맛있습니다. 네, 뼈요리 하면은 돼지뼈도 있고 소머리뼈도 있는데 오돌뼈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돌뼈.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 제격인 뼈 요리 인천의 한 음식점에 있다. 딱 보기만 해도 뜨끈뜨끈하고만. 소머리 국밥 쌀쌀할 때 먹으면 너무 좋아요. 떡배기에 포글포글 끓는 소머리 국밥. 잘 익은 김치까지 쭉쭉 찢어 얹으니 입으로 빨려 들어간다. 모락모락 빛나는 육수에 밥 한 공기 말아먹으니 어떤 내 속까지 후끈하고 막 달아오르네 그려. 이런 조합이라면 밥 한 그릇이 대수여 두 그릇 세 그릇 더 문제 없지? 집안에 동의하세요? 국물이 되게 진하고 담백한 게 가마솥에서 오래 끓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진한 육수에 향기가 나는 주방으로 직행. 소머리뼈, 엉덩이뼈, 꼬리뼈는 모두 통으로 넣어 1차로 삶은 다음 꺼내서 고기를 떼어내는데 고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제거하는 것이 사장님의 철칙이라고 하네요. 고기를 떼어내고 이제 끓이는 게 아무래도 육수가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작은 고기까지 모두 떼어낸 뼈는 통째로 가마솥에 넣고 다시 푹 구워내는 게 육수 뽑는 비법. 근데 사장님 불 안 붙이고 어디 가요? 가마솥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수북하게 쌓인 장작 등장. 참나무를 비롯한 잡목을 사용해 화력을 조절하는 게 사장님만의 육수 내는 노하우 되시겠습니다.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1200도로 나갑니다. 1200도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육수가 은근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소뼈는 워낙 간단하다 보니 육수를 내는데 짧게는 6시간 길게는 8시간이 걸린단다. 완성된 육수는 제걸로 모아두고 콜라겐이 100% 다 나오도록 가마솥에서 3번의 육수
그러니까 총 24시간 동안 끓인단다. 사장님 힘들겠어요. 그렇게 섞어야지만 그 손님상에는 100%된 사골의 진국을 손님들의 맛을 볼 수가 있죠. 깔끔한 육수를 위해 따로 삶아낸 소머리 고기를 부위별로 착착 잘라 한 그릇 푸짐하게 올려주고 세 가지의 육수를 합친 진국을 부어 한 번 더 보글보글 끓이면 보약 중의 보약 소머리국밥 완성! 소머리국밥 나왔습니다. 소머리국밥. 배고같이 뽀얀 소머리국밥 보니 자동으로 김치 올라가고 나까지 입이 벌어지는구만. 소머리국밥 사랑은 나이 젊은. 아이고야 너도 진국을 알아보는구나. 가마솥에서 푹 끓여낸 국물 맛은 원기 충전에 그만. 말이 필요 없단 게. 이 맛이 끓이는 그 정성이 어느 정도면 어떻다 그런 걸 대충 알기 때문에 그 정성이 고맙지. 소머리국밥 최고. 소머리국밥 최고. 깊어가는 가을 다양한 맛에 뜯는 재미까지 있는 원기 충전 뼈 요리 한번 즐겨보실랍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